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 소송 준비 중인 40대 남자입니다. 두 자녀가 있기에 아내의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준다면 모든 것을 용서하고 창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어린 두 아이들에게 이혼 가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친구의 친구로 알게 돼서 혼자서 좋아하게 되었지만 결국 인연이 되지 못했고 사회에 나와서 동창회 때 다시 보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이미 바람으로 첫 번째 이혼을 하고 온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학생 때부터 남자 문제, 양다리 사례들은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헤어지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혼이라는 인생의 큰 경험을 토대로 많이 반성을 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다시는 큰 상처를 드리지 않을 거라는 눈물의 다짐도 보여줬기에 저는 아내를 믿고 만남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으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전에 은행에서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이체 내역을 보았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저에게 상의도 없이 본인 계좌로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만 원만 꺼내가도 말하는 사람인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저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바로 이체를 하였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보았지만 이래저래 말을 돌리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거라고 들려되었지만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더 물어보았지만 끝까지 빌려준 거라며 오히려 저에게 왜 자기를 못 믿냐고 화를 내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아내를 찾아서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카페 안에서 통화하고 있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아내를 보고 다가갔지만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서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2천만 원은 내연남 와이프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로 지급한 것이고 지금 통화하는 것도 그 내연남인데 그 돈 때문에 상황이 난처하게 되었으니 몇 달만 2천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도 화가 나서 바로 아내의 휴대폰을 뺏어서 끊은 뒤에 자동 저장되는 음성 메모를 저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아내는 뺏긴 본인 휴대폰을 가져가려고 저에게 매달렸고 그런 아내를 막고 음성 메모 등 내연남 관련하여 각종 사진 및 메시지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아내를 밀쳐내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너무 화가 났던 터라 뺨도 여러 대 때렸습니다. 그렇게 몇 대를 맞은 아내는 카페에 주저앉았고 저는 그런 아내를 버려둔 채 집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장인 장모님에게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께서 충격적인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남자들을 만나다가 상간녀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위자료 물어준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이혼할까봐 조용히 처리해 주었는데 이제는 경제적으로 도와줄 형편도 안 되지만 계속 이렇게 몰래 도와주다가는 아내의 남자 문제가 계속될 것 같아서 안 도와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몇 번이고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못 났어도 딸이다 보니 또 이혼하게 만들 수가 없어서 모르는 척 넘겼다며 자식을 잘못 키우고 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을 잃고 멍하게 서 있자 장모님은 장인어른이 노망이 들어서 실성한 거라며 절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장인어른의 표정은 진심이 맞았습니다.
그러고 있는 중에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서 일단 파출소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장모님께 맡기고 장인어른과 함께 파출소로 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평소에도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가 아니었으며 남편으로서도 형편이 없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경찰에게 진술을 해놓았고 경찰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벌레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같이 간 장인어른께서 그것이 아니라면서 평소 아내의 행실과 지난 과거의 남자 문제까지 전부 다 말해주었고 어느 남편이 아내의 바람 피운 사실을 알고도 화가 안 나겠냐면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아내는 장인어른이 치매라면서 거짓말을 하였지만 너무나 정정하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장인어른을 보고 치매라고 생각하는 경찰들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일이니 아내를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라고 하였고 그렇게 아내와 함께 다시 처갓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갓집을 가는 차 안에서도 용서해주고 눈 감아주지 않으면 차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면서 창문도 내리고 차 문도 열고 온갖 난리를 다 피면서 갔습니다. 처갓집에 들어가자마자 장모님은 아내를 때리기 시작했고 저는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무조건 눈 감아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제가 지난 과거의 남자 문제까지 다 알고 있음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파출소에서 장인어른께서 다 이야기했는데도 모르는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대화가 되지 않아 아이들을 데리고 처갓집을 나왔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면 아내가 분명 따라올 것 같아서 회사에 급하게 연차를 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워터파크가 있는 리조트로 갔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카드 내역을 보고 찾아올까 싶어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갔습니다. 놀란 아이들도 진정시켜줄 겸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여행도 못 간 것도 있고 해서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요번에는 경찰서에 가서 폭행으로 고소를 했다면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당당히 경찰서를 갔습니다. 제가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장인어른이 또 오셔서 설명해주고 무혐의로 나오는 동안의 아내는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나와서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면서 모든 일을 모르는 척 잊고 넘어가줘야지만 같이 살 수 있고 아이들도 볼 수 있을 거라면서 계속 남자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이혼을 요구하면 평생 아이들을 못 볼 것이고 이혼도 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연락 문자를 가지고 며칠 전에 갔던 파출소에 찾아갔지만 아내에게 내연남 및 바람의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법적 보호자가 맞고 법적 보호자가 데리고 있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제 전화는 물론이고 장인 장모님 전화도 안 받고 있으며 다 용서해준다는 각서를 써서 보내주기 전까지는 어떠한 전화도 연락도 받지 않을 것이고 나타나지도 않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를 끊어버리면 애들이랑 길바닥에서 노숙을 할 것이니 네 새끼들 노숙하고 굶는 게 싫으면 카드는 내버려두라고 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도 다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용서하고 다시 잘해보자고 설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헤어질 준비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하고 있는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아내가 확인할 수 없는 거처도 구해놓았습니다. 새로운 번호의 핸드폰도 만들어 놓았고 회사에는 근무지 변경 신청도 해두었습니다. 아직도 아내가 돌아오지는 않았고 아는 지인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만났지만 아내가 급하게 나타나서는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 바람에 첫째 딸만 겨우 데리고 제가 왔습니다. 잘 못 먹고 지냈는지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7살인 딸에게 어떻게 지냈냐고 물었더니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짜장라면이나 편의점 음식을 먹으면서 지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술을 마시면서 다녔고 며칠 만에 모텔로 돌아오는 바람에 방값을 내지 못해서 모텔 앞에서 쫓겨나서 서 있던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빠한테 전화를 왜 안 했냐고 묻자 엄마가 아빠 연락하면 다 같이 죽을 거라고 해서 무서워서 못했다면서 딸이 펑펑 우는데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든 둘째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에 아내의 비유를 맞추면서 설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방으로 아내의 위치를 찾고 있습니다. 꼭 찾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바로 이혼을 할 예정이고 지금 같은 마음으로 다 정리하고 해외로 이민을 가야 되나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건강하게 둘째도 만나고 이 지옥 같은 하루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